지금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개요입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정말 많이 참가했네요. 우리 회사 상품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도 많았어요. 특히 폴란드 바이어들이 계약에 적극적이던데요. 아, 그런가요?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이 바이어들과는 처음 거래하는 거라 바이어 규모나 신용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 조건만 보고 계약을 해도 괜찮을지 좀 걱정이네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해당 바이어들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를 하면 돼요. 해외 기업의 기본 정보, 재무 정보 등이 담긴 신용조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얼마 전 미국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얼른 회사로 돌아가서 오늘 만난 바이어들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부터 해야겠네요. 보신 것처럼 수출기업은 수출 계약에 앞서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역보험공사 앞 신용조사 제도를 이용하여 국외기업의 신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신청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신용조사기관, 국외지사를 통해 본격적인 신용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용조사는 공사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에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외기업 상호와 주소, 연락처와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기타 추가 자료를 첨부하면 더 정확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수출기업은 이메일, 사이버 영업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공사는 국외기업의 재무 요소와 비재무 요소를 계량화하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는데요. 신용조사 신청으로부터 국외기업 신용등급 평가까지는 평균 2에서 3주 정도 소요되고 신용등급이 책정되면 공사는 신용등급에 따라 무역보험 인수 한도를 책정하고 보험 요율을 차등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사이버 영업점을 로그인하여 진행됩니다. 우선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을 클릭하여 팝업 창이 뜨면 국가 검색을 위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팝업 창이 떠오를 텐데요. 팝업 창에 국가 코드를 아는 경우 직접 입력하고 국가 코드를 모른다면 국가명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눌러 국가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업체명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먼저 신청하려고 하는 국외기업 정보가 공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국외기업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만일 그 국외기업이 무역보험공사가 과거에 조사한 이력이 있다면 하단의 목록에 나타납니다. 기업 목록 중 좌측에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기업은 공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있는 회사이고 구매 표시가 되어 있는 회사는 최근 6개월 이내 기평가된 보고서가 있는 기업입니다. 신청 표시가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신청하실 경우 화면에 보이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신 후 변경이 있을 경우 직접 수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매 표시가 되어 있는 최근 6개월 이내 기평가 보고서를 보유한 기업의 자료는 구매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당일 또는 이익 영업일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된 정보가 없거나 조사 가능 방법이 신청으로 표시된 경우 최근 조사된 정보가 없는 기업이므로 신규 신청을 눌러 조사를 진행해 주세요. 신용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약관을 확인한 후 동의한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국외업체 분류는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국외기업 본사의 해외 지점이거나 금융기관인 경우 조사는 진행되지만 원칙적으로 공사의 신용등급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음, 국외업체 구분을 선택할 때는 현지법인, 교포기업, 교포출자회사 등 기업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유의하셔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 계속하여 국외기업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사전에 국외기업 앞으로 미리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화면에 U를 표시해 주세요. 서비스 구분에서 보고서 형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이동해 신청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신용조사 신청자 공개 여부는 매우 중요하니 정확히 선택해 주세요. 선택 항목은 총 3가지로 무역보험공사만 공개를 선택하면 국외업체 앞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신용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공개합니다. 반면 의뢰기업 공개를 선택하면 수출기업이 조사 의뢰자로 공개되어 보다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죠. 모두 비공개를 선택할 경우엔 조사 대상 기업이 협조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특이사항이나 상세 내용 작성을 원하시면 신청 업체용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전을, 입력이 끝났다면 신청 접수를 눌러주세요. 신용조사 신청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조사 보고서 수수료와 신용조사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신용조사 보고서의 형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요약보고서가 기본으로 기업 정보와 신용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풀 리포트는 영어 원문 조사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신용조사 신청 기업이 중견 중소기업인 경우 대기업보다 50%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고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및 중견 중소기업 혜택은 변동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또 재무제표가 미비하거나 신용조사가 불가한 경우, 조사가 지연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감면 혹은 면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신용조사 소요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조사는 신청 접수, 대외 의뢰서 발송, 보고서 접수, 조사 완료 과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국외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국외기업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조사가 지연될 수 있는데 이때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조사 진행 단계를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조사가 완료되기까지는 국가별, 조사기관별, 개별 국외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한번 신용조사 수수료와 소요기간,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신용조사가 완료되면 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외기업 신용등급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재무요소와 비재무요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자본금,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활동성 등 재무요소와 국가등급, 업력, 종업원 수, 산업 현황, 보험사고 이력 등 비재무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등급을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평가된 신용등급은 A급부터 R급까지 총 8등급으로 구분됩니다. A급은 가장 높은 등급이고 B, C, D, E, F급으로 갈수록 신용 상태가 불량함을 의미합니다. 또 A급부터 F급까지는 정상 등급에 해당하여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급과 R급은 인수 제한 등급으로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G급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기업, 2년 연속 적자면서 자본의 50% 이상이 잠식된 기업, 평가 모형상 평점이 낮은 기업 등에 부여되는 신용등급입니다. R급은 정보가 부족한 기업, 영업 중지 및 파산에 처한 기업, 수출 대금 결제 기일 연장 기업, 사고 발생 통지 및 보험사고 책임이 있는 기업인 경우 등입니다. G급 및 R급은 반드시 인수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한 후 수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G급과 R급을 제외한 A등급부터 F등급의 신용등급 유효기간은 신용등급 평가일로부터 1년인데요. 유효기간 경과 시 보험료율이 상승하고 부보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효기간 만료 전 신용조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예를 들어볼까요? 2018년 1월 1일에 A급 평가를 받은 기업은 유효기일 1년 후인 2018년 12월 31일 전에 수출기업의 신용조사 신청을 거쳐 다시 등급이 부여됩니다.
지속적인 거래 실적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사에서 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신용평가를 신청한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가 완료된 후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으면 등급평가일부터 다시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수출기업이 신용조사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사의 자동 재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등급이 만료되어 무역보험 부보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용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무역보험에 가입하거나 국외기업 앞 수출을 할 때는 보고서에 조사된 기업과 여러분이 신청한 기업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조사된 기업과 의뢰기업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의뢰한 기업이 감수해야 하니 공사의 신용조사 보고서를 잘 참고하셔서 국외기업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방법부터 신용등급 활용 시 유의사항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신용등급은 A부터 F급까지는 정상등급, G급과 R급은 인수제한 등급이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신용등급 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기간 내 신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용등급 없으므로 무역보험 부보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무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 몇 개 챙겨드릴게요. 첫 번째, 신용조사 보고서를 읽을 때 꿀팁입니다. 먼저 신용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신용조사 보고서상 국외기업과 조사를 의뢰한 국외기업 정보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납세번호와 주소,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재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공사 담당자와 의논해 주세요. 무역보험 이용 정보를 확인할 때는 전체 부보 실적, 최근 1년간 부보 실적, 보험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신용등급 변동 내역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용등급 관리 관련 꿀팁입니다. 국외기업 신용등급 유효기간은 1년인데 신용등급 재평가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무역보험 가입이 제한되니 유효기간 만료일을 꼭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국외기업 신용등급 유효기간 만료 예정 국외기업은 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 측에서 신용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국외기업에 대해 자동 재조사한 경우에는 신용조사 의뢰를 하지 않고 무역보험 부보 진행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구매하여 기업 정보와 재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기업이 국외기업의 재무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평가받는 경우입니다. 국외기업이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공사에 해당 국외기업의 재무자료를 제출해 신용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자료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한 후 서명한 자료로 적정 의견이 명시된 영문 및 국문 보고서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역보험공사의 신용조사가 실시되어 비재무적 정보가 공사에 입수된 바 있는 국외기업이어야 하죠.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의 재무자료와 관련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공사는 제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서에는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 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확인서와 법인인감 증명서 등의 자료는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정요건 확인, 자료 제출, 진위 확인을 거쳐 국외기업 등급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진행하면
보다 안전하게 수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의 시작,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힘차게 도약하시길 바랍니다.